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진행을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이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굉장히 이제 거의 표준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기업에서 많이 쓰는 가상 환경에서 그러면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쿠버네티스는 백업은 어떻게 하지? 또 이런 것들 스토리지하고 연동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제 왼쪽서부터요. 굿모닝 하이텍의 김도훈 상무님, 또 퓨어 스토리지의 송성환 부장님, 또 빔코리아의 어윤석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일단은 세 분 다 쿠버네티스가 이제 점점 표준이 돼가는 것 같습니까? 스탠드 디폴트처럼? 그리고 많이 느끼세요? 필드에서 어떠세요? 그 컨테이너 플랫폼으로는 거의 쿠버네티스 이외에는 얘기가 안 되니까요. 네네. 두 분도 사실 보면 지금 저희 제품도 내부에 들어가 보면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 기반으로 내부 엔진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네. 빔은 어떠세요? 데이터 보호 쪽에서도 쿠버네티스를 데이터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요건들이 계속해서 고객들이 많이 쓰시니까 그만큼 요청이 오지 않을까. 네네네. 보고 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분이서 뭐 3시간짜리 웨비나를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동안에 시범 시간하고 또 Q&A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거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건지 네. 먼저 큰 그림을 좀 약간 얘기해 주시면 이따가 발표할 때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강론을 이렇게 따라가기 좋을 것 같거든요. 상무님부터. 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VM웨어 탄주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VM웨어 탄주는 vSphere라는 가상화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운용하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vSphere 가상화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장님? 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기존에 이제 인프라에서 사용하셨던 것만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는 없으셨었어요, 기존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비스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이제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가면서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데이터 보호, 백업이나 그다음 뭐 랜섬웨어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딱 두 가지 포인트 데이터 서비스 자동화 그 다음에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백업이나 데이터 보호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백업이나 보호는 빔의 영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친절하게 또 어휘산을 위해 가지고 또 네네. 중요성을 배려까지 하시네. 네네. 잘 어울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네. 아마 이제 가상화든 그 위에 올라가는 컨테이너의 쿠버네티스 기반이든 그럼 그 밑에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 스토리지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지게 되는데 그러면 쿠버네티스 백업 생소할 겁니다. 최대한 쉽고 빠르고 DR까지 쉽게 백업을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런데 기존의 가상화라든지 스토리지, 물리서버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 보호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강조하고자 하고는 생각은 모든 데이터를 빔을 통해서 전부 다 한 번에 쉽게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 분의 게스트분 제 왼쪽서부터 김도훈 상무님부터 15분씩 발표를 하고요. 여러분 질문에 대한 Q&A는 다 함께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발표 좀 들어갈까요? 네. PD님이 처음 열린 말로 해주신 것처럼 디팩트 스탠다드가 된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쿠버네티스 그거를 vSphere 환경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탄주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탄주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탄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탄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들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VM웨어 탄주는 기존의 VM웨어는 vSphere라고 해서 그 서버 자원들에 대한 가상화 솔루션을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 vSphere 가상화 환경 위에 컨테이너 플랫폼을 얹기 위해서 vSphere에 대한 전면적인 리아키텍팅을
통해서 출시가 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전에는 사실 네. 그전에는 이제 쿠버네티스 쓰려면 네. VM 환경에서는 이제 vSphere 위에 네. VM 가상 서버 그렇죠. 위에다가 그렇죠. 이제 쿠버네티스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썼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이제는 일반적인 VM에 OS 깔고 그렇죠. 필요한 VM 개수만큼 잡아가지고 음. 컨테이너 플랫폼을 설치해서 썼다고 하면 탄주를 이용하게 되면 vSphere 그 자체가 하나의 쿠버네티스 플랫폼이 됐어요. 저 안에 들어갔군요. 네, 슈퍼바이저 클러스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 자체가 쿠버네티스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vSphere 상에서 쿠버네티스를 보다 최적의 환경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vSphere를 운영했던 IT 운영자는 기존의 VM웨어 툴들이 있잖아요. 그 어드민과 UX가 그냥 하면 네, 되겠네. 거기에 다 통합이 되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VM 관리하듯이 컨테이너 플랫폼을 거버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된 거고, 더불어서 개발자는 기존에 자기 본인이 알고 있던 쿠버네티스 지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체계를 갖춘 게 네네. 굉장히 큰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주는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vSphere에 얹은 그냥 싱글 쿠버네티스 플랫폼 런타임이 아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개발부터 해서 그 실행시키고 운영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소프트웨어의 풀 스택이 되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쿠버네티스의 생태계를 이루기 위한 모든 솔루션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그러니까 있을 것 이제 같습니다. 기업의 IT 환경이란 게 네. 뭐 쿠버네티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이미 네, 다른 것들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함께 네. 그렇게 해준다는 기존에 거네요. 쓰던 가상화 환경을 그대로 쓰면서 네. 특성에 맞게 컨테이너가 필요한 경우에 보다 확장해서 쓸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거죠. 사실 저 처음에 이제 토카에서 탄주 네. 딱 나왔을 때 네. 들었을 때 이름이 타잔도 아니고 탄주에서 저 뭐야 저거 되게 이름이 어색했는데 네. 지금은 저게 안 까먹을 것 같아. 탄주 하니까 안 까먹어. 탄주 하니까 탄주 이름이 독특한 게 또 오히려 더 유리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탄주가 그냥 집안에 있는 컨테이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예. 그럼 이제 탄주에서 실제 기업의 운영 환경에서 쿠버네티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들을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쿠버네티스는 오픈소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픈소스를 다운로드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 하드웨어 벤더, 소프트웨어 벤더 보면은 거의 모든 벤더들이 나도 쿠버네티스 플랫폼 갖고 있어라고 그렇죠. 상용화해서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쿠버네티스를 기술 지원만 한다고 하면 차별성도 없고 굳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상용화할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쿠버네티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컨테이너가 많아졌을 때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그렇죠. 지휘자 역할이에요. 네네. 얘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그 다양한 컴포넌트들, 어떠한 인프라와 연결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업 환경에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드웨어 벤더는 하드웨어 벤더대로, 소프트웨어 벤더는 소프트웨어 벤더대로 각자의 장점에 맞는 쿠버네티스를 상용 서비스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시아. 네. 그 중에 VM웨어는 가상화의 최강자니까 가상화 환경에서 쿠버네티스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생태계 솔루션을 네네. 탄주라는 브랜드로 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쿠버네티스가 도입됐다고 해가지고 네. 기존에 다른 것들이 가상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 거 있으면서 얘가 네.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기존 것들도 네. 다 같이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CNCF 랜드스케이프 가보면은 각 카테고리별로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기업에 알맞는 쿠버네티스, 최적합의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텐데 VM웨어 탄주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오늘 주제가 저희가 스토리지와 데이터 프로텍션과 같이 하니까 인프라 관점에서 탄주가 쿠버네티스를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걸 4가지 꼭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컴퓨터 서비스, 두 번째 레지스트리 서비스, 세 번째 스토리지, 네 번째 네트워크 서비스 이렇게 나눠질 텐데요. 먼저 컨테이너라고 하면 VM에 매칭이 되는 게 파드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컴퓨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 안에 아까 그
뭐 쿠버네티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VM이 아니라 파드를 바로 올리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이게 그 탄주의 가장 유니크한 피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vSphere 환경 자체가 리아키텍트가 돼서 하나의 이제 감독자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화가 돼서 VM 대신에 파드를 바로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 말인즉슨 필요하면 쿠버네티스를 굳이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드 서비스를 VM 대신 바로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는 독립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도 탄주 환경에서는 굉장히 쉬운 쿠버네티스 프로비저닝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그 야물 파일이죠, 저게? 네, 쿠버네티스를 좀 사용하신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리소스에 대한 정의를 다 야물 스펙으로 정의를 해요. 이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 때 야물 스펙으로 정의를 하고 야물 스펙에 정의할 것은 어떠한 VM을 쓸지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버전을 뭘로 프로비저닝 할지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VM 스펙을 정의를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VM을 활성화시킬 때 우리가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 스펙을 선택을 하잖아요. 네네. 똑같은 컨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버전은 어드민 센터에 있는 컨텐트 라이브러리에 여러 개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업무 조직이나 개발 조직에서 원하는 버전을 프로비저닝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기업에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업무 그룹도 필요할 수 있고 조직별로 필요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런 것들을 아주 신속하게 IT 운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빠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네. 우리가 크게 화두가 되는 민첩성 이런 것들을 갖출 그러니까 수 있는 서비스가 VM 되는 클래스 거죠. 스펙이랑 템플릿만 딱 선택하면 저거만 병식으로 다 되는 거네요. 네, 그냥. 네. 저거 하나와 한 줄 커맨드로 네. 바로 프로비저닝이 됩니다. 컴퓨터 서비스 측면에서의 간편성이고 레지스트리 서비스는 우리가 컨테이너 파드를 구동할 때 필수적으로 이미지 레지스트리에서 풀해서 활성화시키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거에 대한 서비스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IT 운영자가 V센터 어드민 환경에서 버튼 한 번 클릭으로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 기업 내 레지스트리인 거죠? 맞습니다. 기업 사람들이 쓰는. 네, 네네. 네. 퍼블릭이 도커나 아니라. 뭐 어디 퍼블릭 레지스트리에서 땡겨올 수도 있고 네. 망블리 환경도 많잖아요. 기업에서 그런 경우에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구축을 해야 될 때 이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간편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버 서비스가 이네이블 되는데 하버가 이제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레지스트리 서비스입니다. 네. 이거는 VM웨어가 개발해서 오픈소스로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스토리지 서비스 영역입니다. 우리가 쿠버네티스의 파드라는 것이 얘는 어떤 뭐 문제가 있어서 리스타트가 되든 뭐 내렸다가 올리든 하면 얘는 리셋이 되잖아요, 특성이. 네네. 그래서 영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파일들은 퍼시스턴트 볼륨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구성을 해서 매칭, 마인드를 시켜줘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자체에 이 어떠한 스토리지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플러거블한 이런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실제 물리적으로 어떠한 스토리지랑 연결시킬지를 이걸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IT 운영자의 몫이 됩니다. 근데 탄주에서는 이 물리적인 그 스토리지 영역이랑 쿠버네티스에서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컨트롤러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어드민에서는 컨테이너 볼륨으로 태그 방식으로 정의만 하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스토리지 클래스 네임에 해당하는 그 태그 이름만 명시를 하면 필요한 퍼시스턴트 볼륨을 리소스를 땡겨다가 쓸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죠. 그래서 이후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 저걸 IT 운영자한테 일일이 다 요청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쉽게 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특성에 맞는 어느 거는 뭐 일반적으로 뭐 노멀한 속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노멀한 속도의 태그, 어떤 거는 빠른 속도가 필요하면 빠른 속도. 운영자는 그거를 필요한 클러스터에 맞게 정의를 해주면 되고 개발자는 그걸 갖다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이어서 퓨어 스토리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는 이제 요 컨트롤러를 통해서 퓨어 스토리지 그 스토리지 서비스와 연동을 해서 그 더 많은 피처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네트워크 서비스는
그 말씀드렸듯이 쿠버네티스 단독으로 제공이 되는 네트워크 서비스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개발 환경에서 뭐 테스트 환경적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L4나 L7 레이어의 네트워크 서비스가 필요로 해요. 그렇겠죠. 파드 자체는 파드만 띄워서는 그 외부에서 어떠한 외부와는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탄주에는 NXX 어드밴스드 로드 밸런서가 번들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L4, L7 기능이 필요로 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클러스터가 늘어날 때도 이 NXX 어드밴스드 로드 밸런서가 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는 거. 그래서 탄주 vSphere 환경에서 쿠버네티스를 얼마든지 구성해서 쓸 수 있게 하고 이 쿠버네티스가 잘 활용이 될 수 있게 필요한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그 편의 기능들을 다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운영자와 개발자 입장에서 다 셀프 서비스와 거버넌스를 모두 다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은 이제 굿모닝 하이텍에 이제 워낙 VM웨어 쪽 네. 이쪽에 이제 국내 사용 고객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도 네. 많이 하시고. 네, 그러면 네. 이제 기존의 VM웨어, vSphere만 잘 쓰고 그것만 잘 알고 있던 네. 운영자도 많이 잘 알고 계실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탄주 쉽게 배워서 쉽게 합니까? 어때요? 이렇게 그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인프라 관점이다 보니까 네네. 운영자 운영자. 포커스된 네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vSphere 어드민 입장에서는 이 피처를 말씀하시면 너무 좋아하세요. 네. 네. 쿠버네티스를 몰라도 원오브 VM 관리하듯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고 개발자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IT 자원에 대한 거버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운영 입장에서는 쿠버네티스가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면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데이터 프로텍션 굉장히 필수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VM 카스텐 부분 네네.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학 부분으로 빨리 끝낼게요. 아까 클러스터를 얼마나 쉽게 배포할 수 있는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기업 특성에 맞게 소규모든 대규모든 N개의 클러스터를 쉽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다는 특징. 그다음에 쿠버네티스를 위한 안정적인 인프라 서비스 제공하는 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100% 컨테이너로 가지 않아요. VM을 사용할 그렇죠. 거는 VM을 계속 이용하고 컨테이너가 더 적합하면 컨테이너 서비스로 이관을 하면 되는데 VM웨어 탄주, vSphere 기반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VM도 활용할 수 있고 컨테이너도 활용할 수 있는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모든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탄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모님 이따가 이제 Q&A 시간 때 뵙겠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퓨어 스토리지 송승환 부장님 뵙도록 할까요? 네네. 네. 앞서서 사모님께서 전체적인 이제 인프라 관점에서 VM 환경이나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해서 장점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스토리지 서비스 쪽으로 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 베이스로 많이 옮겨가는 이유가 보시는 저런 장점들을 좀 쉽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많이들 전환들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쿠버네티스는 모든 그 베이스가 애플리케이션 레벨, 기존에는 이제 하드웨어나 뭐 인프라 레벨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 레벨로 올라갔거든요. FC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그래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리소스에 대한 할당이나 뭐 오토메이션 이런 부분들의 장점 당연히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뭐 단점이라고 제가 명시해놨는데 단점이 아니고요. 저거는 이제 현재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파드 단위 아니면 여러 멀티 클러스터 레벨의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쫙 분산이 되어 있죠. 예전엔 데디케이션하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관리가 어렵고 그런 부분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나 뭔가 파드나 아니면 뭐 클러스터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처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냥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라는 하나의 데이터 서비스, 쿠버네티스 데이터 서비스를 자동화해 줄 수 있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좀 더 사용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컨테이너 입장에서 보면 스토리지 서비스에 필요한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필요할 때
원하는 파드, 원하는 클러스터로 자동으로 이렇게 오토메이션을 할당을 해줄 수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확장되는 부분도 기존의 서비스에 전혀 영향 없이 스케일러빌리티가 가능해야지 되고요. 또 당연히 안정성, 수준이 보장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라는 거는 사실은 앞서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그 쿠버네티스의 스토리지 서비스인 CSI 드라이버의 기반 하에 연동할 수 있는 하나의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보면 딱 세 가지 인핸스된 좀 피처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말 그대로 원할 때 스마트하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폴리시 기반으로 필요할 때 할당만 바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프로비저닝 기능하고, 또 확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래스틱 스케일링,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셀프 힐링하고 자동으로 페일오버가 가능한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프로비저닝은요, 사실은 기존에는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퍼시스턴트 볼륨을 요청을 하게 되면 실제 뭐 VM이 됐건 물리적 서버가 됐건 서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디바이스에 요청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백단에 스토리지가 여러 제품들 아니면 여러 풀들이 같이 사용되고 있으면 그거를 딱 묶을 수가 없었어요. 1번 스토리지면 1번 스토리지의 자원만 할당을 받아야지 되고 이런 지점이 데디케이트 네, 데디케이트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좀 통으로 묶을 수 있는 백단의 스토리지를 하나의 풀로 그냥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게 무슨 제품이 됐건. 그러니까 개발자는 알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PSO는 퓨어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백단은 퓨어 스토리지의 하드웨어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확장 부분입니다. 보시면 똑같아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디바이스 퍼시스턴트 볼륨 할당을 요청을 하면 특정 하드웨어의 특정 볼륨이 그 콜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블럭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일 기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셀 스토리지도 되고 나스 스토리지도 되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러니까 프로토콜에 상관없이 백단에 어떤 스토리지가 붙어 있어도 요청할 때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그 야물 파일의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정의를 나는 블럭을 받아올 거야, 파일을 받아올 거야, 오브젝트를 받아올 거야, 그거를 정의를 해 놓으시면 그 프로토콜 가진 장비에서 퍼시스턴트 볼륨을 바로 클레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단에 보시면 계속 이제 늘어날 거잖아요. 네. 데이터들이 늘어나면 스토리지에 대한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스케일링이 필요한데 중간에 PSO라는 레이어가 들어가 있으면 백단에 계속 붙어도 윗단은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청을 하면 새로운 스토리지가 됐건 기존 스토리지가 됐건 그 리소스가 남아있는 쪽에 자원을 자동으로 할당받는 그런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트랜스페어런트 리커버리인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기존에 이제 기본 드라이버로 사용을 하고 계셨을 때 보면 만약에 파드 하나가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이제 다른 노드로 이제 페일오버가 해당 파드는 페일오버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기존에 할당되어 있던 퍼시스턴트 볼륨 디바이스가 같이 따라가서 매핑이 안 됩니다. 그럼 매뉴얼하게 매핑을 시켜줘야지 돼요. 네. 그럼 어쨌든 관리자가 됐건 운영자가 됐건 공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PSO 레이어를 얹게 되면 파드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해당 파드가 가지고 있던 퍼시스턴트 볼륨에 대한 정보까지도 자동으로 매핑이 넘어가서 그냥 자동으로 파드가 페일오버가 되면 백단의 퍼시스턴트 볼륨도 자동으로 매핑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네. 저 과거 뭐 이런 거 있기 전에는 사실 컨테이너가 논리적인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런 거가 매뉴얼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를 기존에 많이 그러니까 핸즈온을 해보신 분들은 그나마 좀 익숙하실 텐데 사실은 개념적인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뭐 야물 파일이든 아니면 뭔가 커맨드 한 줄을 더 치더라도 그 절차들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편하게 저희가 해드리기 위해서
PSO라는 이제 하나의 패키지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는 상황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포트웍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쿠버네티스의 데이터 서비스만을 위한 그래서 만들어진 솔루션 회사였어요. 원래 과거에는. 네, 그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한 이유는 당연히 쿠버네티스가 앞으로의 비즈니스의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전략을 저희도 맞춰가야지 되기 때문에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PSO라는 패키지를 포트웍스에 이네이블 시켰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최근 버전에서는 이네이블된 버전이 출시가 됐고요. 아, 그러니까 PSO는 네, 그 백단이 네. 퓨어 스토리지만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건데 네. 이제 포트웍스가 되면서 네. 퓨어 스토리뿐만 아니라 네. 애니 스토리지, 애니 클라우드 다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사실 애플리케이션 레벨도 상관없고요. 아시. 그 다음에 백단의 디바이스는 뭐 클라우드가 됐건 뭐 타사의 제품이 됐건 네네. 네, 전혀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 PSO가 저 안에 들어간 거구나. 네네. 좀 더 쿠버네티스의 데이터 서비스를 확장된 개념으로 네. 더 넓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PSO랑 포트웍스가 퓨어 스토리지가 같이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토픽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백업은 기존에도 중요했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IT의 그 뭔가 산업이 무너져도 백업 시장은 계속 살아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백업은 규정에도 문제가 되고 규정 준수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 사용자, 고객 입장에서는 빠르게 뭐 데이터를 복구하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복구하든 빠른 복구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더더욱이 요새는 또 랜섬웨어에 대한 그 타격들, 공격들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더더욱 중요해졌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기존의 백업 솔루션이나 백업 방법으로 쿠버네티스 환경도 동일하게 백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 하세요. 그 실제 고객분들이. 근데 이거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기존의 백업은 사실은 물리적인 레이어, 마스터가 뭔가 물리적인 레이어의 데이터나 아니면 뭐 운영체제가 됐건 지정을 해서 이제 백업을 받는 타입이었는데 사실 쿠버네티스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잖아요. 그렇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연관된 스토리지 서비스, 그 다음에 데이터, 백단은 뭐 네트워크 레이어,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관련된 것들이 전체가 백업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그 서비스는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컨셉을 바꾸셔야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퓨어 스토리지지만 저희가 이제 빔하고 같이 인테그레이션해서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빔의 그 쿠버네티스에 이제 최적화된 백업 솔루션은 이제 제 이후 세션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빔과 빔에서 백업을 받으면 데이터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부분, 래피드 리스토어라고 하는 플래시 블레이드 제품. 사실은 기존의 백업은 데이터 백업이 됐건 대부분 백업이 주였어요. 백업 받아놨으니까 나는 안전해. 리커버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으셨는데 사실 요새는 복구죠, 복구. 네, 빠르게 복구해서 그걸 다시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래피드 리스토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실제 복구 성능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국내에도 래피드 리스토어로 이 플래시 블레이드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 다음에 빔과 같이 빔의 타겟 스토리지로 사용하는 고객분들도 꽤 계시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저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저희가 단순히 파일, 그러니까 NAS 형태의 그 데이터만 백업하고 리스토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브젝트도 백업 리스토어가 같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랜섬웨어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지난달이었을 거예요. 네. 그 아마 뉴스 보셨을 텐데 미국의 최대 송유관 업체 네. 어마어마한 그 돈을 지불을 하고
근데 많이 찾았죠, 근데 FBI가. 네.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 근데 궁금해 어떻게 털었는지 그 애들 거를 어떻게 되게 거기 보면 그 화면을 보면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너 이거 풀려면 어디로 비트코인으로 얼마를 지급해? 그럼 네, 풀어줄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을 띄워놓고 공격들을 하고 오른쪽 보면 국내에도 요새 공격들을 많이 받고 계세요. 네네. 그 국내에는 기사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전 글로벌하게 보시면 저 수치들이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아시아 쪽도 상당히 많잖아요. 두 개 중에 한 군데는 공격을 받는데 야, 근데 저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아프리카 돈 없는데 돈 없는 나라에 네, 저걸 왜 네. 저걸 했을까? 기업들 기준이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보면 특히 국내는 이게 좀 기업의 이미지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오픈들을 안 해요. 공격을 받아도. 그렇지만 상당히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고요. 국내에도 계속 피해들을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서 뭐 빠르게 데이터든 애플리케이션 백업을 받고 빠르게 복구해 줄 수 있는 뭔가 인프라가 있으시면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추가로 이제 투자 없이 좀 활용들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백업은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근데 요새는 랜섬웨어 공격이 운영뿐만이 아니고 백업 쪽에도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백업 데이터가 무한정 안정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의 좀 솔루션을 더 번들링 시켰습니다. 네. 그 용어는 이제 세이프 모드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백업된 데이터를 하나의 이제 골드 카피.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핸들링이나 지우지 못하게 하는 골드 카피 형태의 세이프 모드 스냅샷을 기본적으로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 제품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 웜디스크 같은 건가요? 그렇죠. 뭐 쉽게 생각하시면 웜디스크 형태고 만약에 백업 이제 디바이스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만약에 골드 카피로 세이프 모드로 떠놓은 스냅샷 얘도 공격을 하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들어왔으면. 네. 근데 사실 이 세이프 모드 스냅샷은 고객도 그거를 핸들링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고. 네, 저희도 오케이. 만들 수 없고요. 아. 그러니까 고객하고 저희 본사하고 그러니까 동의를 한 상태에서 저희 본사의 엔지니어링만 핸들링을 할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그 데이터에 대한 보존을 유지하실 수 있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기능이 세이프 모드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데이터 서비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백업하고 복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랜섬웨어나 이런 공격에서 어떻게 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한마디로 해서 그냥 UFO4라고 저희가 요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보시면 뭐 데이터분 오늘의 그 토픽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모든 비정형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통합적으로 백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도 하고 그 데이터를 백업도 받고 마지막으로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도 막고,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사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 부장님도 이따가 Q&A 시간 때 뵙겠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션입니다. 자, 빔소프트웨어 어윤석 이사님. 네. 오늘 설명드린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해서 데이터 보호 솔루션 카스텐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카스텐이라고 하는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 그 컨테이너에 대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인데, 그러면 먼저 이제 컨테이너가 대체 뭐 요즘에 하도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이렇게 해가지고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가면서 이제 왜 데이터 보호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이사님도 이제 백업 쪽이시잖아요. 전문가시면 맞습니다. 이게 백업만 알아서 안 되는 거고, 이게 컨테이너에 새로운 게 또 자꾸 나오니까 앞에서
그런 것들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 이게 힘들기도 하긴 한데요. 네네. 예전에는 이제 제가 백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스토리지, 서버, 그렇죠. 어플리케이션만 딱 그 세 가지만 하면 끝이었는데 뭐 한 10년 전에는 가상화, 네. 또 이제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쿠버네티스.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클라우드. 네. 아주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급부도 있는 게요. 네. 제가 더 일할 수 있는 아, 그렇네요.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 긍정적인 사고.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데이터보에 대한 환경이 예전에는 그냥 피지컬 시스템, 서버, 스토리지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10년 몇 년부터는 가상화, 그리고 몇 년부터 이제 클라우드, 최근에는 컨테이너, 그렇죠. 쿠버네티스 환경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거죠. 아, 너무 좋은 네네. 환경의 변화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쭉 변화해 가고 있는데 가상화, 클라우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피지컬 시스템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피지컬 가상화의 한 30-40% 그리고 나머지 클라우드 10%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컨테이너까지도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리 서버도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물리 서버 시스템이 필요한 환경이 있고 가상화 시스템이 필요한 환경이 있고 각각마다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예전에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물리 서버, 가상화 해가지고서 각각 올리는 거였다라고 하면은 이게 최적화해서 하나의 커다란 툴에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쭉쭉쭉 쌓아가지고서 쉽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늘릴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컨테이너가 점점 필요해지는 거죠. 그만큼 데이터도 늘어나고 해야 되는 서비스도 늘어나고, 그래서 컨테이너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개발이랑 인프라랑 같이 인티그레이션 돼서 바로 적용할 그렇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컨테이너도 단점이 있습니다.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OS와 어플리케이션이 각각 별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OS 위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올릴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컨테이너는 하나의 OS 플랫폼 그렇죠.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플랫폼인데 다른 OS 기반인데 라고 하면은 또 다른 걸 만들어줘야 되는, 그리고 하나의 OS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시켜 놔야지만 완벽한 프로텍팅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 컨테이너 각각 분리될 수밖에 없는 가상화 환경, 나는 독립적으로 OS 위에 별도의 솔루션을 얹어가지고서 서비스를 해야 돼. 예전에 뭐 레드햇이든 레드햇 6.0이든 아니면은 뭐 리눅스 우분투든 뭐든 뭐 새로운 버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가상화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빠르게 배포해가지고서 쭉쭉쭉 늘려나가고 싶은 서비스들, 뭐 와스 같은 서비스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웹이나 와스 같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가장 최적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컨테이너만으로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네네. 공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쿠버네티스 환경이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마음대로 이제 뭐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파드가 있고 그 위에 동일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고 하나에 가지고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네트워크도 마음대로 구성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보안, 계정 정보도 마음대로 바뀌어지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가지고서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갑자기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서비스가 여러 개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때마다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VM의 탄주, 그다음에 스토리지의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쉽게 스토리지도 할당하고 서비스도 할당하고 자원도 할당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백업을 받기 위해서 특정 파드만 받는다.
아니면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만 받는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복구했을 때 아, 제대로 네. 올라온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음. 점점 복구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렇네요. 그 전체를 한 번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구 스토리지, 스테이트리스, 스테이트풀 용어만 이제 복잡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워크로드가 어떻게 되어 있고 내가 만약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운영자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은 백업 안 받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거 네임스페이스 만들어가지고서 네트워크 어떻게 세팅하고 해서 쭉쭉 올리면 쉽게 바로 만드니까 올라오시죠. 또 만드니까 또 그쵸.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나도 휴가도 가고 네. 가끔씩 안식 휴가도 가고 뭐 전화 받기 싫을 때 전화 안 받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것들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데이터 보호가 안 왔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바로 복구해가지고 바로 서비스 올라갈 수 있는 네네. 그런 환경으로서 데이터 프로텍션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프로텍션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 형태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백업이 더 복잡하겠네요. 일반 다른 백업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 패러다임을 바꾼 게 카스텔입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백업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부분, 뭐 오라클, MS SQL,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이메일, 거기다가 뭐 OS 백업, 그래서 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가상화 또 따로 주시잖아요. 그렇게 각각 받았다고 하면 이게 그 부분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하나의 OS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만 제대로 다 받아가지고서 딱 복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은 하나의 OS 위에 서비스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들을 마음대로 막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니까 아예 카스텔은 그거를 아예 뭉뚱그려서 정보 하나의 OS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정보만 제대로 가져와서 쭉 긁어 온다고 하면 한 번에 서비스 개념 단위로 바로 백업하고 복구하고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가장 핵심이 되겠는데요. 전체를 알아서 클러스 단위로 쿠버네티스 클러스 단위로 한꺼번에 다 백업하고 복구할 수 있는 그 부분 그렇게 받으면서도 그 안에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파드 단위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내가 원하는 단위대로 복구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원하는 단위로 복구할 수 있다는 거는 이 부분만 떼가지고서 이쪽에다가 이식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거는 DR 환경 재복구가 구축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VM웨어 탄주에서 이렇게 딱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 전체를 다 받아뒀다가 필요하면은 DR 센터 VM 환경 여기 딱 있습니다. 그대로 덮어 씌워가지고서 바로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재복까지 가능합니다. 내가 환경, 인프라를 잘 몰라도 쉽게 클릭해서 복구할 수 있는 것이 그 탄주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중심입니다. 하나의 서비스가 있으면 그 위에 파드가 있고 또 서비스가 있고 파드가 있고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그나마 쉽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에서 더 확대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점점 확대되게 되면은 내가 구성을 했어도 내가 기억을 못하는. 아니 그 오케스트레이션이 좋은 게 마음대로 막 쭉쭉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복잡해지면은 내가 다 기록을 해놔야 되고 인수인계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딱 받아놓고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받아놓으면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탐색기처럼 보입니다. 클릭해서 이것만 이렇게 다 서비스로 바로 복구할 수 있는. 그래서 완벽한 데이터 보호는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백업하고 복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심. 더 나아가서 이 네 가지 부분이 굉장히 어플리케이션 검색 한눈에 다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것들이.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실제 그 카센의 UI입니다. 화면상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이 총 75개가 있고 거기서 프로텍션 하는 게 뭐가 안 받고 있는 게 뭐고 스케줄링이 안 되어 있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백업 정책을 몇 개를 만들어 놨다. 내가 그냥 통으로 전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원하는 어플리케이션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 같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정도까지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복구할 때는 그냥 웹상에서 클릭만 해서 복구할 수 있는. 백업과 이동을 손쉽게 내가 잘 몰라도 클릭만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빔의 목표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쿠버네티스 카센을 통해 가지고서 쉽게 다 보호를 하고 좋은데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전부 다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VM웨어 탄주가 나온 이유도 가상화만 가지고서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그렇죠. 컨테이너 두 개가 건조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클라우드도 일부 남아 있을 거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서 다 한꺼번에 데이터를 프로텍션 할 수 있는. 그래서 빔은 카센과 빔을 통합해서 빔 백업 앤 리플리케이션을 통합해 가지고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카센은 네임스페이스를 통해 가지고서 백업을 하고 그 외에 VM웨어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빔의 빔 백업 앤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래서 V센터와 통신을 해가지고서 VM 단위의 이미지 기반 백업, 카스테는 어플리케이션 단위의 데이터 보호. 그래서 빔의 레파지토리, 백업 장치는 퓨어 스토리지 같이 빠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 가지고서 또 저장할 수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장점 부분들, 그 다음에 기존의 빠른 퓨어 스토리지 같은 스토리지를 통한 빠른 스토리지 저장, 각각의 장점이 따로 있습니다. 빠른 스토리지는 빠른 복구가 되는 거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해킹 같은 쉽게 마음대로 액세스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로서 통합될 수 있는 것이 가장 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부분이 되겠는데요. 쿠버네티스를 위한 데이터 관리는 누구라도 쉽게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원하고 거기다가 재복구까지, 그리고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백업하고 복구할 수 있는, 그래서 손쉬운 아키텍처, 손쉬운 복구, 운영자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물론 쿠버네티스는 보안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OS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백업은 클러스터 위에 네임스페이스 형태로 백업 서비스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액세스를 쿠버네티스에 액세스를 하지 않고 데이터 보호하는, 그래서 완벽한 보안. 마지막으로 손쉬운 이동성, 마이그레이션이 쉽게 될 수 있고 DR, 재복구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쿠버네티스를 보호하면서도 기존의 피지컬 시스템, 가상화 시스템, 클라우드, 이제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온프레미스 환경이 됐든, 그리고 그 온프레미스의 물리 서버든 가상화든, 거기에다가 클라우드도 무시를 못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로서 통합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그거를 서로 간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이 빔이 추구하는 데이터의 이동성을 가장, 그래서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백업으로서 인프라를 통합해서 데이터의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빔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카스텐도 이제 빔이 인수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빔은 기존에 이제 빔 VBR, 빔 백업의 레커버리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빔의 고객이에요. 근데 쿠버네티스 안 썼어. 그래서 VBR 갖고 다 했어. 근데 쿠버네티스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카스텐을 또 뭐 어떤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존의 VBR 고객이라면 그것이 그냥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대로 쓰실 수가 있고요. VBR 고객 같은 이제 그 스토리지는 있을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서버가 있으니까 그 카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임스페이스 형태로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쿠버네티스 내에 서비스 형태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다가 백업 받을 때만 내가 이제 자원을 할당받아 가지고서 VBR 같은 백업 서버에다가 백업을 받고, 아니면은 뭐 퓨어 스토리지 같은 스토리지 전용 스토리지에다가 백업 받을 수 있는 뭐 NFS나
SMB 그쪽으로도 저장할 수가 S3 네네. 이런 식으로도 저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통합할 수도 있고 별도로 운영하실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은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마 설문조사 있으니까요. 설문조사 하실 때 여러분들 오늘은 좀 성의 있는 설문, 그러니까 회사 임대 오신 분들은 또 경품이 다른 거니까 성의 있게 하실 분은 성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무나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 네. 담당자분들이 그냥 얘기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알겠죠? 네네. 네. 이용주님은 통합 시 기능의 중복이나 충돌의 문제는 빔의 책임으로 해결하는 방식인지요. 이 통합되었을 때 그 쿠버네티스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네임스페이스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의 가상화나 물리 서버에 대한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대한 백업과 그 충돌이 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우님, 카스텐이 빔 백업처럼 전체 풀의 VM을 자동으로 스케줄해서 백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클러스터 혹은 파드별로 수동으로 지정해서 백업을 해야 하는 방식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VM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쿠버네티스 전체 클러스터를 받을 거냐, 네. 아니면 특정 파드로 할 거냐, 어플리케이션 할 거냐, 그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이게 김민경님, VM웨어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는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들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연결된 상황에서의 관리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요? 그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 복잡한 서비스들 간의 그 콜 관계도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서비스 메시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탄주에 서비스 메시가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옵저버빌리티 같은 또 비주얼라이제이션 솔루션이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또 트레이스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또 별도의 프로덕트도 있고요. 이기정님,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구성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네, 이게 VM웨어 탄주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야물 스펙에 내가 구성하고자 하는 탄주의 VM 스펙 그리고 배포하고자 하는 쿠버네티스 버전 해서 kubectl 어플라이 해서 그 야물만 해도 하면 바로 vSphere 환경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던 그 방식 그대로 셀프 서비스를 다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윤성호님, PSO와 쿠버네티스와 연계 시 한쪽에서 그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는 이제 패키지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지 모든 컨트롤은 만약에 뭐 탄주를 사용하고 계시면 거기에 스토리지 서비스에 인테그레이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컨트롤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기정님께서 컨테이너 백업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값비싼 손실을 막기 위한 경우 쿠버네티스와 도커 환경 전체를 어떻게 복제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쿠버네티스의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단위로 해가지고서 전체에 대한 인프라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데이터 보호를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그대로 통째로 DR이라든지 다른 클러스터에 이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박경태님, 기존 VM웨어 환경과 쿠버네티스 환경을 퓨어 내에서 동시에 운영 가능한지요? 네, 기존의 VM웨어 환경이면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스토어 레벨의 스토리지를 할당을 해드려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퍼시스턴트 볼륨 레벨로 할당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 가능하십니다. 김현진님, 저장 중 데이터, 이동 중 데이터, 또 사용 중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 기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부분은 사실은 그 쉐어드 스토리지나 쉐어드의 그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지 되는 게 데이터에 대한 락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하나의 데이터를 동시에 액세스하거나 이럴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락에 대한 핸들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다 완벽하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동 중의 데이터는 지금 시점 만약에 데이터를 카피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만약에 스냅을 뜨거나 데이터를
그 무브먼트 하면 걔는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데이터는 그 예외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수님, 퓨어 스토리지의 포트웍스가 업계 최고의 쿠버네티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될 수 있었던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실은 그리고 네. GDPR 규정 32조를 확실하게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GDPR 뭐 규정 그 조건은 사실은 그건 것 같아요. 포톡스는 원래 별도의 이제 솔루션 회사였고요. 그래서 별도 뭐 가트너나 이런 기관들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에 별도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던 업체였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인수를 하면서 그 기존에 갖고 있는 솔루션에 그 퓨어 스토리지의 그 패키지들을 같이 인테그레이션 시켰던 거고요. 당연히 GDPR 규정은 저희가 뭐 본사 레벨, 글로벌 레벨에서 규정 준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맞다라고 네네. 보여집니다. 네. 최원우님, 탄주는 별도로 쿠버네티스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또 쿠버네티스 사용하는 야무를 100% 사용 가능한지요? 두 가지 질문 주시는데요. 네네. 별도의 쿠버네티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가? 예스입니다. vSphere PAD라는 서비스 형태를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걔는 슈퍼바이저 클러스터 vSphere에 들어가 있는 걔를 이용하게 되면 별도의 쿠버네티스는 설치 안 해도 되고, 아니면 또 옵션 그 일반적으로는 이거보다는 단독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쓰시니까 그렇게도 쓰실 수 있고, 두 번째 쿠버네티스에 사용하는 야무를 100% 사용 가능한가요? 100% 사용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김주호님께서 탄주 쿠버네티스 노드 VM 디스크 사이즈는 고정으로 알고 있는데 컨테이너 이미지 영역을 별도 디스크 사이로 지정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네. 윤성원님은 VM과 컨테이너 배포를 많은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선정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VM 쓰고 어떤 때는 컨테이너 쓰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컨테이너를 먼저 얘기하자면 컨테이너 플랫폼의 태생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랫폼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의 네이처는 마이크로 서비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현해서 구동을 시키는 플랫폼이 더 적합하겠다 하면은 컨테이너 배포가 더 나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DBMS나 그 범용적으로 아니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서 리눅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못 가는 네네. 환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VM 환경 아니면 베어메탈 환경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될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원경진님, 빔은 백업 외에 DR 등 서비스 확장이나 장애 대비한 액티브 솔루션도 CDP 구성 관점에서 인프라 확장, 멀티 클라우드 구성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쿠버네티스 환경은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쿠버네티스는 이제 전체에 대해서 백업 받았다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이제 환경을 새로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는 액티브 스탠바이고,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이지만 이제 페이로버 같은 CDP 구성이 가능합니다. VMware의 VM을 CDP 복제를 초단위 복제를 해서 바로 서비스를 올리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문종욱님께서 데이터 보호 환경의 타임라인이 가상화, 클라우드, 컨테이너로 변화된 이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타임라인의 변화를 예상하셨는지요? 가상화, 클라우드, 컨테이너로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 보호 관점보다는 서비스 환경이 예전에는 물리 서버나 가상화 본드였다고 하면은 이제 컨테이너는 좀 더 자잘한 서비스들, 마이크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쉽게 배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다 변화하기보다는 네. 각각에 맞는 그 서비스를 찾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님, 단순한 스토리지 백업 리스토어를 넘어서 미션 크리티컬한 파드 같은 경우 스테이트,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정보까지 모두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카스테는 이 역시 리커버리가 가능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원하는 것들만으로도 복구도 가능하고요.
원경진님은 퓨어 스토리지는 제로잉이나 디스크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아마 저 부분은 저 뭐 NVMe나 SSD의 라이프 사이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자체 개발된 그 운영체제, 퓨리티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이렉트 플래시라는 기능을 통해서 낸드에 직접적으로 그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범용의 SSD의 라이프 사이클보다 더 상위의 라이프 사이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태형님께 스토리지는 NVMe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인지요? 사실 저 부분은 고객분들의 선택이신데요. 사실 고성능 백업이나 고성능 복구, 그 다음에 좀 퍼시스턴트 볼륨에 대한 그 좀 빠른 그 클레임, 그 다음에 서비스를 위해서는 NVMe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JHM은 VM을 컨테이너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뭐 이슈나 뭐 이런 단점 같은 거 있는지, 문제점 같은 것들이. 이거 역시 선택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더 적합한 환경이 있을 거고 VM 사용이 더 적합한 네네. 요건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게 단순히 VM을 컨테이너로 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반드시 있다거나 단점이 있다거나 특정 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정상기님, 카스텔을 통해 쿠버네티스 관리하는 클러스터 환경에 대해서 전체 백업 또는 증분 백업 관리가 가능한지요? 네, 맞습니다. 최초에 이제 전체 백업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변경된 뭐 어플리케이션의 일부만 변경됐다, 구성이 일부 변경됐다, 그것만 받기 때문에 실제로 백업되는 데이터는 수초에서 수분 만에 전부 다 세컨 백업부터는 거의 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형님, 사용기간 또는 사용 형태에 대한 스토리지 형태가 달라질 것 같고 중간에 스토리지가 원상복귀해야 하는 케이스 등의 여러 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것 같은데 컨테이너 환경에서 다양한 케이스 발생에 따른 최적화 문제는 없는지요? 사실 저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그 오케스트레이터나 아니면 이제 포톡스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들 더 강화하는 이유가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뭐 페일오버, 그다음에 리커버리,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빠른 그 응답 이런 부분들을 그런 이제 서비스 레이어에서 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5분 제가 그냥 호명해 드릴게요. 이기정님, 이기정, 김민경, 박경태, 이민수, 최원우. 이기정, 김민경, 박경태, 이민수, 최원우. 이 5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세 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고 마치는 거 할까요? 상무님부터. 네. 네, 그 키 메시지는 VM웨어 탄주라는 것은 vSphere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생태계를 위한 가장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어떠셨어요? PD님이 잘 퍼실테이트 해주셔서 예, 편안히 잘했습니다. 네. 편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케스트레이션 잘했습니까? 네. 오케스트레이션? 세 개 파드를 갖고. 네, 오케스트레이션. 송부장님. 네. 네, 오케스트레이션 얘기 잘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키는 사실 오케스트레이션인 것 같아요. 저희가 네네.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세 명이 모여서 이런 세션을 하는 것도 사실 오케스트레이션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쿠버네티스 환경의 오케스트레이션, 쿠버네티스 환경의 뭐 백업, 데이터 보호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적합한 솔루션의 선택, 적합한 뭐 인프라의 선택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선생님. 송 부장님이 제 말씀까지 되게 잘 설명을 해줘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오늘 기승전 백업해야지. 오케스트레이션 중요하죠. 이렇게 네네. 사람들이 많이 퍼져 있으면은 그거를 한 큐에 백업 받을 수 있는 네네. 데이터 프로텍션.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카스텔이 완벽한 네네.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에 대한 데이터 보호, 네. 복구, 그다음에 DR까지 가능한 네. 것이 비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오늘 웨비나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포맷도 괜찮아요. 이렇게 각각 다른 영역에 있는 전문가분들 이렇게 세 분 나오셔가지고 오늘 이제 발표 장표 갖고 많이 했는데 이러지 않고 그냥 막 서로 막 네 명이서 같이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장표 줄이면서. 네. 아우, 좋습니다. 다음번에 그런 시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고, 여러분들 토크IT의 다양한 웹이 됐으니까 미리미리 사연 등록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고요. 혹시 미싱한 게 있으면요, 토크IT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토크IT 유튜브에 치시면 다 나오니까 거기에 몇 년치 다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보실 수 있으니까 미싱된 거 있으면 토크IT 유튜브 채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